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윤정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5개 관금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5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도시주택국 소관은 그 제2회 추경에 기정 예산안 299억 9,900만 원에서 경정 예산에 283억 2,700만 원으로 16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사유로는 도시계획과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모선정 1억 5천만 원 증액, 건축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1천만 원 증액, 그리고 주택가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비 및 주거급여 18억 1천만 원 감액, 공동주택 노승강리 등 지원 등 3,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정복과 지적제조사 사업 600만 원 증액과 주소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1,800만 원 증액 등 변경되시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의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5억 8천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395억 8,900만 원으로 10억 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0 평택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은 대도시 특례 사업의 이행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와 상위 정책 반영과 다양한 개발 수요, 현실에 부합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비 27억 원 중 우선 용역 착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30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시의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 3억 2천만 원을 전액 금액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본사업은 23년 1월 경기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 약 800m이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 중 도비 30% 1억 5천만 원, 시비 70%인 3억 5천만 원을 만 원으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으로 2022년 12월 20일 변경되신 내역으로 당초 내시보다 사업 대상지 2배 증가한 사항으로 3,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도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예산액 4,260만 6천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자 반환금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부터 271조 주택과 소관입니다.
노승강기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2022년 12월 21일 변경되시된 부분으로 당초 기존 의무 관리 대상 지원 단지가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어 1억 2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3월 28일 내시된 사항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에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변경된 사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교금은 국비 23억 9,900만 원 감액과 도비 7억 7,800만 원 증액, 시비 18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변경으로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등 3건 예산에 1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을 1,5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주사 운영비 및 관측비로 2023년 1월 4일 변경되신 내역으로 48만 3천 원 증액과 측량수수료 57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소정보 운영비로 2022년도 주소정책 업무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상사비 1,800만 원에 대하여 주소정책 홍보비 300만 원과 기초번호반 학충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으로 2020년 주소정보 시설 일제조사 사업 등 2건으로 예산에 3,36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자 반환금 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의 추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4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희수를 3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과 이자 수입을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신규 도시개발 사업은 타당성 조사의 리맥 약정 수수료로 향후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여부 및 추이 분석이 필요하여 당초 계상된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단위 가곡지구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통영향 평가 및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채 2024년 제2의 추경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5개 광금을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29쪽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시대의 노후 및 탈색과 변색 등 불량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개시대 보수비로 금액 추경에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행안부 지원사업 완료권으로 예산에 2,40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73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계상하기 위하여 5개 강금을 시금고 예치금을 6,07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2의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과 5개 강금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현입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제가 몇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30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도 있고 그 뒤에도 이제 2030 도시 공업지역 기본 수립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는 기간이 2023년 8월부터인데 혹시 이게 추경이 진행이 되면 용역을 몇 개월 정도나 하고 이게 시작하는 사업이죠? 지금 그 요번에 추경에 반영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한 3, 4개월 소요될 거로 보고요. 8월 달서부터 25년 12월 달까지는 지금 용역을 해서 이 도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 세부적으로 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예, 어느 시 전 전체 지역을 지역으로 하는 대상으로 것을 합니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예. 뒤에 보면은 공업 지역에 보면은 이거는 7개로 정해져 있어요. 7블럭으로 7개 블럭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산단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데 제외하고요. 지금 7개에서는 지금 어디냐면 홍원제지하고 진이면에 홍원제지 매일유업하고 한개소하고 롯데제가 그다음에 LG전자 그 우리 쌍용자동차 야쿠르트 세계동고 성모병원 이런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7개소 외에도 뭐 다른 데도 많겠지만 일단 거기를 주로 선정을 해갖고 하시는 건데 이 방안을 어떤 방향을 수립하시면서 하시는지 그 내용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그 2021년도 1월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그 용도지역상 그 공업지역에 대해서 이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2024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그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좀 전에 이제 저희 국장께서 답변드린 그 7개 지역이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제 일단 8월 달부터 연구 용역을 하시면 2025년 12월까지 이제는 모든 계획 수립을 마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로 네. 연구 용역이 끝나면 어느 2023년도에는 이제 뭐 어디가 지역이 확정이 돼 갖고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요게 용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25년까지 계획은 했는데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빨라질 조금 수도 있고, 그이 공람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잘해서 계획 수립이 잘 되면은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이 끝난 이후에 지금 모든 그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용역이 끝나면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하겠다 이런 예상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네. 그 도시관리 계획은 몇 개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그 용도 지역이나 도시계 시설에 관한 것도 전체적인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합당한지 그 우리 이제 도시 발전 추이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이제 그 뭐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관리를 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시면 또 향후 또 그 시설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추가로 비용도 다는데 일단은 뭐 교통이나 안전 이런 문화 같은 거나 또 환경 같은데 세심한 배려가 있게 모든 일이 다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 보면은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제 매칭 사업을 해갖고 5억을 가지고 하는데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외국인 뭐 대상으로 했는데 혹시 이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1월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그 야간 경관
그 공모 사업이 있어서 그 대상지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에 그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800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 보행자 안전 뭐 취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평택의 터미널에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해서 예국이 대상으로 해서 뭐 상징가물을 좀 부각시키고자 저기 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서 선정돼서 지금 추경에 지금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추진 현황에 보면 2023년 2월부터 도립원 기존 경관 조명 및 시설물 철거가 있어요. 혹시 예. 이 경관 조명은 설치 시기는 언제 어느 정도에 생겨? 지금 추경에 좀 반영을 하고요. 디자인하고 그 경기도의 경관심의 모든 그 행정 절차를 거친 후에 9월 달에서 연말까지 지금 시행 계획이 아니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 경관 조명 시설물 철거가 있어요. 아, 요거는 지금 아직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항만수산과에서 아마 철거했을 겁니다. 어떤 경관 조명을 여기는 기존에 이제 철거를 도로에 뭐 각종 불빛 이런 거 해서 그 저희 경관 좀 지금 야간 경관하고 거기에 아마 이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을 항만수산과에서 아마 철거했을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보행자 안전의 취약성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도시 이미지 브랜드도 제고를 해갖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또 외국인들한테 보여지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기 위해서 좀 철저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좋은 환경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게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사업인데 이게 아까 뭐 변경 내시로 해갖고 축소가 됐어요.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가 돼갖고 이제 이게 반납이 됐는데 축소됐으면 그 축소된 이유가 지금 도에서 그 사업을 작년 12월에 변경 내시에서 정치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4개소 했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우고 12월 말에 변경 내시 돼서 1개소가 줄어서 분명하게 이번에 감액을 좀 해야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축소되는 1개소는 이상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이 많으면은 더 지원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도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향후에 혹시 또 이 도에 지금 그 변경 내시가 가능하면 다시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려고 예상을 해놨다가 한 군데가 축소되면은 또 그거 역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다 올렸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내시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지금 뭐 시비 자체적으로 하면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해서도 좀 가능한데 이게 이제 도비하고 이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득이하게 지금 뭐 예산을 지금 감액을 좀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승강기는 그 뭐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비정상 거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비 사업이긴 한데 여기 보면 90가구에 그 여기 뭐 이사 비용 및 생필품 지원을 해드리는데 여기 90가구가 거주 의사가 다 있나요? 아직 90가구는 결정된 자료가 없고요. 네. 이제 더 국도비를 내정하면서 평택시 이 정도는 아마 배정된 가구 수로 보면 배정된 되겠습니다. 가구 수. 예. 90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 열악한 환경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가구 수는 더 많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90가구만 하는 예,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예결위에 올라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궁금한 부분과 좀 사실 확인은 좀 그렇고 예산의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면 2030 도시관리 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새로 재정비하고 수립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도시 계획 수립, 그다음에 도시 공업지역 기본 계획 수립, 지적 제조사 사업, 그다음에 이제 뭐 국비 사업도 있고 주소 정보 시설 운영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산업건설 위원회는 좀 예산들이 큼직큼직한데 올라온 걸 보니까 지금 시비로 인해 가지고 추경이 올라온 부분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 마련을 하고 지구별 계획 재정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8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재정비하시는 거죠? 지금 2030년 기준으로 네. 도시관리 계획 그 재정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당초 본예산 편성 때 그 예산 편성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부득이 좀 추경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게 됐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 후년까지 3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수를 해서 그 저희 현황 파악을 먼저 시작을 하고 목표 년도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연구 용역비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7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27억 중에서 1차분 용역비가 지금 2억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비 사업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30년도부터면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도시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되면 이게 이제 평택시가 쭉 해오던 사업들인데 이거에 있어서 저희가 요번에 그 재정비하는 것 중에 가장 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제 우리 시가 지금 이제 우리 시는 도시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도시 개발 요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도시 발전 추이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그 도시관리계획에서 담어석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일괄로 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 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계획이 좀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럼 이렇게 진행을 안 하셨나요? 저희가 이거는 5년,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네네. 목표 년도가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 용역도 2020년에 그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이제 5년 단위가 되기 때문에 25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제 100만 평택시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정말 우리 평택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니만큼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는 바도 많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제일 큰 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그런 용역에 지금 현 상황을 충분히 녹여내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도시관리 그 재정비 할 때 네. 그 안이나 그 의견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의견을 그 청취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상임위원님들 외에는 잘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원님들이 어느 분이든지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10년, 20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에 계획이 수립되고 검토가 되면 저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나 할 때 별도로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노후 승강기. 며칠 전에 어제도 이제 사고가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노후 승강기인지 승강기 뭐 문제에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된 그 공동주택이 지금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평택시에. 지금 평택시 전체 아파트 단지가 한 376개 단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정 가구수 이상이 되면 예. 지금 공동주택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뭐 의무관리 대상이 있고요. 비의무관리 대상이 있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택법에 관리하는 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제 비의무관리 대상 이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게 지금 370개 정도 예, 있다는 370개 말씀이시죠? 단지입니다. 예, 예.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370개 중에서 노후 승강기 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자가 돼서 교체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1년에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원한 34억 1년에 매년 이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승강 매년 34억이요. 예, 예. 그럼 이제 이번에는 조금 시비가 30억이고요. 아마 이제 도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매년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 사업을 접수한 결과 승강기 교체에 관한 사항이 한 13개 단지가 아마 승강기 교체에 관한 신청 단지가 있습니다. 13개예요. 예, 예,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이거는 시행 연도가요. 네. 1년에 3개에서 4개면은 3개로 2006년부터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요? 예, 그런데 13개밖에 지금 안 된 거예요. 아니 매년 매년 올해 신청 단지가 13개 단지 정도 됩니다. 13개 단지가 예, 신청을 했다고요? 예, 예. 승강기 교체 건만. 그런데 대상자는 3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자 단지는. 요거는 이제 도비가 그렇게 되고요. 이제 시비로 충당해갔죠. 나머지는. 11월 충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시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매년? 1년에. 예, 예. 이제 약간 이제 매년 더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 있고 이제 예산 범위에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네네. 평균 30억 정도 됩니다. 매년 시비로. 그러면 이게 기준이 이제 우선순위가 그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몇 달이라도 좀 빨리 된 데가 우선순위가 되죠? 이제 15년 이상 아니 5년 이상 이제 준공 후 5년 이상 단지가 이제 신청 대상 단지가 됩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맞춰서 점수가 많이 그러니까 상향된 점수가 해당된 단지가 우선권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 기준서는 언제 작성한 거예요? 그 조례에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그래서 예, 예. 조례에 의해서 그럼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조례는 몇 년도로는 제가 아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급변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새로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예전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그 동에 하나 내지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 2개씩 좀 많은 데는 막 3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구가 늘면서 이 아파트 층수도 높아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러면 이런 기준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추경에서 국비가 지금 26억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당초 국비가 90%였습니다. 프로테지가. 네네. 근데 80%로 변경되시면서 네. 요일이 8대 10대 바뀐 10으로 바뀌었어요. 예, 예. 지금 당초에 90, 7, 3, 도비가 7이고 이제 12가 3인데 이게 그 국비가 80%에 국도비가 10%씩 이렇게 해서 변경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액을 내시된 예, 거에 예. 반영을 해서 지금 예, 예. 금액이 조정이 됐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 앞전에 예결위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 청년 주거 보증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지금 주거급여 수급자가 평택에 얼마나 돼요? 대상자가 이게 전체 대상자는 아니죠? 평택에 한 14,000가구 정도 될. 아 지금 그러면 사업량 여기 올라온 사업량이 전체 사업량을 그렇죠. 명시를 하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 가구들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이렇게 받는 거에 도움이 좀 되시나요? 상대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비를 지급을 하고 나서 어떤 사후에 대한 뭐 체크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시죠?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가구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아마 가구별로 아마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주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만족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 선까지는 평택시 현안으로 삼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틀은 좀 갖고 계시면서 국비 사업이라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스마트폰 NFC 기능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사물 주소판, 주소정보 안내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지금 다루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NFC 기능은 아닌 것 같고 국가지정 번호판하고 사물 주소판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 싶기도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가지정 번호판하고 사물 주소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예, 데기 맞습니다. 때문에 용이하게 현 위치를 파악을 못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스마트폰 NFC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지금 건물 번호판이나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주소를 번호를 부여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찍듯이 있잖아요. 그 건물 주소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행안부에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사물 주소라든지 이런 건 아직 저기가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안전이 취약한 지구, 네. 본인이 서 있는 공간이 인지가 쉽지 않게 되는 공간에 있어서 국가지정 번호판이나 아니면은 사물 주소판 같은 경우에는 NFC 기능을 탑재를 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본인이 있는 곳이 바로 정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시에서 그거를 하시는 건가 하고 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전체 10입니다. 1,800만 원. 지금 요거 같은 국비입니다. 경우는 저희가 그 22년도 주소정책 업무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그 별도로 1,8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12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건 밑에 단서조항으로 붙여놔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서 여기에다 더 금액을 추가를 해서 어차피 스마트폰 NFC 기능은 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지금 1,800만 원 가지고 지금 기초 번호판 설치 작업하고 이런 거는 시민들의 어떤 호응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행정에 참여하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홍보비가 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홍보비가 아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금액을 더 홍보비는 낮추고 나머지를 좀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참여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5억을 용역비로 수립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도시발과장 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그 진이면 가곡리 롯데제과에 있는 일원이고요. 면적은 한 18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면적이 50만여 배가 넘어가면은 광역교통 수립 대책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따라서 교평하고 그 광역하고 같이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장기 사업이잖아요. 지금 2018년도 2월 달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현재 작년 9월에 그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 그 타당성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리맥에서 지금 타당성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2023년도에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리맥에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이제 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교통영향 평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금 5억 원을 그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주가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사업 외에는 크게 이제 진척이 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그러면은 타당성 심의에서는 지금 첫 번째 들어간 건가요? 타당성은 작년부터 수행이 돼가지고요. 네. 현재 타당성 용역하는데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게 한 올해 한 8월 정도에 리맥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네. 그거 보고 다음 사항을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타당성 심의에서는 뭐 안 될 확률은 없나요? 그거는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고 진행되는 지금 상황을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리맥에서 타당성해서 아마 통과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향후 그 교통 영향 평가나 이 절차를 거치려고 지금 추경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판단을 경우도 해서. 좀 있죠. 예, 지금 타당성이 안 나오는 데는 또 이 반려받는 데도 있고요, 있습니다. 평택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알고 예. 그게 있어서 안 될 만한 데가 어디냐면 그 팽성 그 노양리 계양 쪽에 함정리 쪽에 거기가 조금 불투명해서 네. 거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개발 계획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하면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또 이게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대에 진행되는 과정은 뭐 특이사항은 용역밖에 없는 것 같고 타당성 심의가 통과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또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주시면 좀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 정도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각종 이 개발이 있고 뭐 있을 때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조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23년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인가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2023년도에 진행되어야 할 업무가 몇 개 있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동의서 진구는 절반 이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건교부에 사업자 이제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관련 동의서 진구는 지난번에도 50% 정도 됐다고 했는데 네, 받았습니다. 그 후에 더 이상은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2분의 1 받으면 이제 네. 동의율이 맞아가지고요. 네. 예.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 나온 내용에서 환지와 관련해서 조례가 2023년도 6월이나 7월에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논의가 됐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가곡지구 그 도시개발 특별회의가 지금 7월 정도에 지금 그 상정해서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7월 정도 지금 현재 그 추진 저기에 따라서 금년도 9월 달까지만 하면 특별하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기간 회기상으로 보면 6월이나 7월에 조례가 상정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7월에 지금 올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24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를 위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때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 지금 그 차원으로 하는 거고요. 교평도 같은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예. 가곡지구는 그 제 지역구지만 그 정말 좀 중요한 그 사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진위면에서는 어떤 교육이나 주거 환경이 좀 떨어져서 정주 여건이 안 좋아서 많은 주민분들이 인근에 있는 오산시로 이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곡지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2023년도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가곡지구를 지금 도시개발을 하는 거 1순위로 선정을 해놓고 적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곡지구가 잘 돼야 가곡 2지구도 이렇게 같이 잘 되는 거죠. 예.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주소정보시설 운영 사업에서 2022년도 주소정책 업무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 축하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업무 추진하면서 작년에 이제 여기 위원장도 계시지만은 그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그 명판을 새로 제작을 하면서 그 제안을 행안부에 제안을 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잘 됐다고 채택이 돼가지고 우수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어떤 디자인이 잘 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좀 잘 된 건가요?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제 유니버설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장애인이나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제작을 그렇게 도안을 했던 겁니다. 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특별 교부세로 이렇게 좀 받아오시고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소 사용 불편함이 없이 그런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방금 이종환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세로 주소정보에 대한 그 유니버설체와 또 장애체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저 또한 위원회로서 같이 함께 참여한 위원들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여러 번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국에서도 어떤 시범적으로 보여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정성을 다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도비로 해서 집행자 늘게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제 3건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했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어떤 사업의 목적에 달성하고 또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가 더욱더 신뢰받고 또 이렇게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